옐카!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첫인사드립니다.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새해만 되면 이런다니까. 텐션업. 문제예요, 제가. 옐카 3. 옐카 3. 네. 저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네. 예, 지금이 KBO 리그의 무슨 리그? 무슨 리그? 고립고개? 뭐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이 스토브 리그라는 거는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알록가에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사거리가 없어서 저희끼리는 고립고개라고. 스토브 리그. 드라마 얘기 좀 하면 되죠. 뭐 드라마 얘기. SBS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SB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S본부를 먹여 살리고 있는 드라마.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꼴찌팀의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 예. 옐카가 스토브리그 특집으로 2020년을 시작합니다. KBO 리그 최고 인기팀 중에 한 팀.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손에 바짝바짝 뭐 빛나 지금. 결혼 반지입니까? 뭐 ROTC 출신이에요? 우승 반지입니다. 우승 반지. 예. 아니 지금 이 반지를 딱 끼고 온 이 마음가짐이 남달라. 2020년 롯데 우승합니까 그럼? 예? 1908년 이후로 2016년 이게 시카고 컵스 108 번뇌 끝에 우승한 그 반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가 108개가 박혀 있어요. 이게 뭐 시가가 지금 경매에 올라왔을 때 1억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번만 좀 껴보면. 예. 아니 이게 반지가 확실히 그 미국인들이 손이 크잖아요. 제가 아까 껴봤는데 이게 잘 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만 맞아. 껴서 손가락만 안 되면 돼요. 아니 이 손가락이만 맞는 거예요. 제가 껴봤더니. 예. 오늘로 방송 끝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앞서 제가 그 스토브리그 드라마 소개 글로 처음 오프닝을 했는데 근데 성단장님이 인사도 못했어요 지금.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다 편집돼 갖고 인사부터 해야죠. 이광용의 옐카 3 팬들에게 새해 인사 겸해서 롯데자이언츠 단장으로서 첫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단장 성민규입니다. 예, 뭐 옐카 즐겨 보고 있고요. 예, 하여튼 롯데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2020년 그 롯데자이언츠 순위는 몇입니까? 솔직히 순위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 지금까지 뭐 사실 순위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항상 제가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매 경기 이길 거라 노력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제가 무슨 뭐 지금 뭐 우리 팀이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메디를 하겠다, 개막전에서 몇 승을 하고 뭐 첫 10경기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수는 매 경기 최선 다하고 예, 저는 팀이 이기기 위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지금 난해한 질문들이잖아요. 아니요, 오늘 뭐 사실 뭐 거의 청문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큰 부담감 없습니다. 따라서 선서. 예. 아니. 그 앞서 제가 지금 S본부를 먹여 살리고 있는 드라마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그렇죠. 예, 얘기를 했는데 봅니까? 제가 사실 TV를 안 봐요. 드라마는 더더욱 안 보고 그런데 이거는 하도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그 돈 내고 보는 거 있잖아요. 땀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 내고 보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래서 S본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옐카도 봐요. 예. 옐카는 공짜거든.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한 번씩 댓글도 달고 이러는데 뭐 남궁 민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진짜로 그 백단장 모델이 성단장이란 얘기가 절대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 대본 자체는 먼저 쓰였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고 저희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맞아요. 사실상 그 신문에 나서 말하고 그런 거 없지만 뭐 펜스를 뒤로 미는 거 그랬을 때 선수들이 과연 홈런 몇 개 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홈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홈런 굉장히 많이 맞고 저희는 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펜스를 밀려고 했고 또 사장님께서 못 밀면 높이자. 심지어 여기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냥 몇 미터를 높여야지 우리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계산도 했고 또 지난 시즌 보면 롯데가 땅볼로 가장 많이 유도낸 팀이에요. 점수는 많이 줬지만 그 수비가 굉장히 안 좋고 내야가 안정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럼 내야에서 뭔가 변화를 이뤄보자 해서 잔디를 길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땅을 다져볼까? 인조잔디를 깔아볼까? 별의별 지금 계획이 다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TV에 그 드라마에 나온 거랑 비슷한 그런 또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드라마랑 현실이랑 큰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쁜 운영팀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얼굴이 남국민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나 다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운영팀장 뭐 영입 계획이나 저희 운영팀장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운영팀이 아니라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팀으로 바꿔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팀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뭐 여장을 시킨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의 단장을 제의받았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팀에서 저한테 인터뷰 제가 왔었을 때 저는 그냥 저를 통해서 어떤 단장을 뽑아야 되나라고 한번 알아보시고 싶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은 저같이 어린 단장이 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진지하진 않을 것이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 테스트 드라이브 하듯이 단장 인터뷰도 한번 테스트 겸 이렇게 해보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가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가서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롯데자이언트에서 얼마나 알고 거기다 설명하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 응할 때. 이 선수 여기서 우승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게 도입됐을 때 정말 팀이 잘 돌아갈 것이다. 롯데가 어떤 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능성을 보셨지 제가 롯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에 대해서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사실 좀 준비를 하고 갔었고 좀 진지하다는 걸 알았고요. 첫 번째는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고 사실 제가 그냥 뭐 어떤 제가 간을 보러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단장인데 딱? 백단장. 제가 이걸 성대묘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실 그거 입을 많이 벌리지 말고요. 오물오물거리면.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남국민 씨께서 이렇게 좀 조근조근.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KBO 리그도 이제 인터뷰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감독을 이제 선임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저 굉장히 많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이 궁금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기호 1번. 그러니까 인터뷰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 과연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장님이 본인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게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감독님을 인터뷰할 때는 뭐 모든 외국인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인 감독님들도 다 동일하게 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단장 인터뷰를 거쳐서 단장이 된 후에 감독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 입장에 어떤 거 원하십니까? 어떤 거 원하세요? 사실 두 개 다 궁금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뷰 2일 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일 때와 사장님한테 성민규 단장님이 인터뷰를 받을 때 어떤 솔직히 말해서 기억은 잘 안 나요. 뭘 여쭤보셨는지는 저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한 가지는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게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한 60에서 70%였거든요. 괜찮겠냐? 좀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저도 어린 사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밑에서 커피 타던 직원이 내일 저의 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보스가 돼도 똑같이 대하고 밑에 있을 때 똑같이 지해요. 근데 굉장히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물으셔가지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거를 못한다면 단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인터뷰 하실 필요도 없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임경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죠. 저는 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냐. 어린애들이 울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나서. 뭐 달라고. 네,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동기부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단장 취임했을 때 제 밑에 나이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다 인터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다를 거라고. 돈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고 방송이 좋아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모든 동기부여가 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비록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모자란 부분들을 제가 채워드리면 그분들이 제 사람이 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그 그룹을 장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렸었거든요. 정답에 가깝기는 하지만 쉽지 않죠. 한국 조직에서는 동기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위계라는 게 그러니까 신인 투수 마운드에 있을 때 선배 일루수가 막 뭐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야, 스트라이크 던져. 저 들으라고 한숨을 쉬는. 그렇죠. 봤어요. 예. 선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투수가 스타가 돼가지고 그렇죠. 와서 막 엉까고 들이대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선수들 중에서도 성단장과 뭐 나이가 같거나 혹은
많은 선수도 사실은 아직 은퇴하는 선수도 그렇죠. 있고. 이대호 네. 선수, 추신수 선수, 정근우 선수가 제 동기고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 손아섭 선수가 제 드래프트 동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성호 또 선배님이시죠. 또 장의원님이 또 제가 기아 있었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입단했을 때 팀의 예, 주축 선수였죠. 스나이퍼 장으로서. 예. 딱 1년 같이 했었는데 네. 제가 1군에 있다가 딱 2군에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송민규 단장을 뵀거든요. 근데 그 코칭 스태프하고 굉장히 마찰이 좀 많았었던. 그러니까 본인의 야구관과 KBO 리그의 야구관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정합니다. 예. 네. 첫 번째로 웨이트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웨이트를 하고 저 나름대로 그게 웨이트를 해야만 제가 모자란 걸 메꿔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웨이트를 못하게 하셨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불과 한 10몇 년 전인 거잖아요. 2007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됐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그때만 그걸 해도- 했어요. 이게 모자를 이렇게 제가 그 플랫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썼는데 스냅백. 예. 그게 쓰는 이유가 이게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선글라스 맞아요. 낄 때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글 쓰다 보니까 전 썼는데 요 엄청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면 야 여기가 무슨 야구장이지 무슨 힙합 하는 데냐 뭐 이렇게 욕을 많이 맞아요. 먹던 네. 시절이니까. 9월에 단장 이제 그 발표가 났어요. 예. 그리고 10월, 11월, 12월, 1월 이제 넉 달도 그렇죠. 향해 가는데 지금까지 여러 일들 중에 뭐가 제일 힘들든가요? 어떤 일이 딱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저는 이게 제 꿈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막 이렇게 힘들다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든 거는 방출과 해고 통보예요. 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뭐 피바람이 뭔다 기억이다 해서 난이 나갔어요. 18명 나갔습니다. 18명. 사실 선수 영입보다 힘든 게 방출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는 저희 팀에서 열심히 하려고 자산이었지만 이 선수를 내보내고 이 선수 얼마나 가족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선수 영입할 때 쓰는 리포트보다 더 많은 리포트를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왜 방출시켜야 되냐. 근데 방출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근데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게 저도. 솔직히 다 안고 가고 싶죠, 저도. 그게 가장 좋은 거지만 이분들은 저를 다 싫어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팀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내렸고 그 중에서 그나마 고른 게 그리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고와 방출 통보가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단장님 얘기인데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해고 리스트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해고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해당 선수의 부인이 이렇게 소포를 보냈더래요. 소포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선수가 나온 기사를 다 모은 스크랩북과 부인이 손수 쓴 이 3페이지짜리 자필 편지. 그걸 받았는데 그럼에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앱스타인이 제가 한 7년 같이 7년 8년 있었는데 말을 많이 안 해요. 직원들하고 선수들하고도. 지금 시카고컵 사장이죠. 예, 시카고컵 사장인데 맹해요. 피가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데 언제 이 사람을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미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초코파이를 안 먹겠네요, 앱스타인은. 왜요? 정이잖아요. 새해부터 지금 드립이라고 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받아줄 줄 알았지 나는. 진짜 맞아, 답답하네. 맞아. 단장 부임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송민규 단장이 이제 부임이 돼가지고 가장 찬사를 받았던 게 이 지금 트레이드 이야기잖아요. 2대2 트레이드요? 2대2 네. 딱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에서 네. 한 명 뽑고 딱 접었을 때 요거 먹었던 욕을 그렇죠. 확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로 가르쳐 따지면 드릴게요. 네. 단장 임명, 입 많이 턴다. 그리고 FA 포수 철수. 맞아요. 그 2차 드래프트 때 뜬금없는 6년 동안 2군에만 있었던 선수 한 명 지명. 그 인터뷰하러 나와서 밖에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할지. 이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예. 근데 딱 바뀌었잖아요. 바뀐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댓글을 보거든요. 아니 백승수 단장이 저기 임동규하고 강두기하고 딱 바뀌었을 때 그 싹 바뀌는 거 봤죠? 네. 댓글 그렇게 바뀌었거든. 네. 그러면은 임동규가 장시환이고 강준이가 장시환. 아 그건 모르겠고 근데 최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예. 2차 드래프트 1번 그렇죠, 예. 이 선수를 왜 전체 영입했는지는 1순위였어요. 전체 자, 1순위. 이것도- 전체 1순위로. 또 프로세스란 프로세스인데 일단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아니 내야도 없는데 내야 하나 뽑지 뭐 포수가 없어. 근데 항상 드래프트의 이론은 이거예요. 가장 좋은 선수를 뽑자는 게 드래프트고 저 이 선수가 좋다라고 평가한 것도 일단 저희가 외야가 많지만
민병현 선수 2년 뒤에 F예요. 손아섭 선수 2년 뒤에 F예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전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선수인데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클 수가 있었는데 못 걷고 사실 지금 SK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도 들었고 그랬을 때 우리 팀에 왔을 때 완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래성을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제외하고 저희가 특별히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영입할 만한 선수는 저희는 없었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하지만 당장에 영입했을 때는 괜찮은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솔직히 그쵸? 있었어요. 투수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분명히 내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플러스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어린 선수들이 커줘야 되는 그 포지션에 기회비용을 잃는 걸 생각했을 때는 값어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근데 거죠. 당장 2020 시즌, 2021 시즌 롯데가 성적을 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리모델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이 선수가 왔을 때 물론 이 선수가 왔었을 때 한 1승 정도 더 올려줄 수는 있겠다. 기대치가. 하지만 어린 선수가 뛰었을 때 1년 동안 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선수가 3승을 더 올려줄 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제 해야죠. 생각대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획은 짜고 들어가야 되는 설득이 거예요. 되네. 지금 하신 말씀을 사실은 2019 시즌에 한화가 그대로 했던 거였거든요. 한화가 앞으로 당장 올해 1승이 아니라 내년에 혹은 후년에 3승을 위해서 올 시즌 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다가 결국은 그걸 못 견디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정도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선수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올라와서 자꾸 써버리니까 선수는 계속 자신감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한다고 마이너리그 바로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올리냐면 이 선수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 메이저 가서 페일을 하더라도 다시 바운스백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굉장히 하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깐 다음에 반창고를 하나 붙여.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사실 하나가 어떤 선수를 투입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한 젊은 선수를 올릴 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선수를 같이 맞부대 치면서 이끌어갈 선수도 있고 그 선수들이 같이 경쟁할 또 선수까지 저희는 충분히 붙여줬고 이 선수들에게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내년 시즌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이 선수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러면 제가 이걸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지영하고 이제 김태군이 이제 FA 시장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금액을 제시를 하고 48시간 안에 좀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이죠. 네. 이런 어떤 그 협상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성민규 단장의 뭐 아이디어였는지. 아니 포수가 필요한 건 한 팀이고 나와 있는 건 2명인데 그럼 이 2명을 하지만 2명에 특별히 제가 선호하는 거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비슷해요. 예. 우리가 봐도. 자 그럼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가게에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호갱은 아니다. 끌려가진 않겠다. 그렇죠. 예. 뭐 레일리 사례에서도 그랬었고 저희는 뭔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에이전트 분들하고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한 건 있습니다. 근데 딱 48시라는 시간은 이게 왜 48시간 다른 데 가서 막 카드 돌리면서 롯데가 이만큼 준댔어. 이만큼 됐어. 그렇게 해서 금액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24시간 또 너무 짧고 선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시간을 더 주면은 다 가서 저희는 이제 그 쇼핑한다 그러거든요. 오퍼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장 보러 가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쇼핑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드려야 돼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롯데 몇 위 한다 보셨어요? 5강 후보로 안 꼽았어요. 이분은 꼽았습니다. 네, 저는 꼽지 않았어요. 꼴찌 아까 예상하셨어요? 아니, 꼴찌는 예상 못했죠. 한 7등 정도, 7, 예상하셨어요? 8등. 저도 롯데가 꼴찌라고는 생각 안 했죠. 저도 팀하고 팀을 쫙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문제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럼 거의 가장 큰 것들이 수비가 가장 컸었고. 맞아요. 근데 롯데가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난 시즌 땅볼률 1등이에요. 맞아요. 이거 많이 던지니까. 예, 야구장이 좁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투수로서는 제 몫을 한 거예요. 실책 1위예요. 그리고 수비 외야로 꼴찌예요. 갔을 때 피안타율 1위예요. 공도 안 날아가니까 홈런 될 공들이 안 나오고 앞에 툭 떨어지니까 다 못 잡으면 2루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외야 수비 정말 안 좋고 내야로 갈 때도 피안타율이 1위니까 그만큼 수비가 안 좋았다는 거는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팬들분도 납득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수비에서 몇 가지만 탁탁탁탁 바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비가 좋았어요. 특히 강론환 선수는 외야에서 어깨도 좋은 데다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민병현 선수와 이 선수가 센터에서 경쟁을 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일단 경쟁을 했을 때 민병헌 선수가 좌익수를 간다고 쳤을 때 리그에서 좌익수 중에서 민병헌 지금 중견수도 좀 잘하는 편인데 좌익수 어떤 수비를 보여주실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남 선수가 중교수에 제대로 정착했을 때 심지어 2할 3푼, 2할 5푼 치더라도 메이저리그도 그렇지만 최근에 공도 뜬공이 맞아요. 많이 나오면서 외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야 숏보다 더 좋다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센터 포지션이에요. 이 강남 선수나 또는 고승민 선수가 센터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손아 선수가 어느 정도만 좀 업그레이드가 돼준다면은 외야 수비도 괜찮고 내야에 이제 마차도라는 선수가 사실 이 선수의 전 타격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합니다. 맞아요. 이 선수의 이제 WRC 플러스가 평균 100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OPS가 뭐 한 7할 5푼 밑으로 내려도 하지만 유격수 수위만 잘해준다면 변수가 가장 적은 포지션이에요. 외국인 선수가 홈런 치는 선수가 왔을 때 한국 왔을 때 꽝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잘 쓰면 꽝도 될 수 있어요. 삼진만 엄청 당하는. 하지만 이 선수는 방망이 못 쳐도 수비에서만 잘해준다면 저는 만족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개나 걸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평균적으로. 선수는 이때까지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 번즈는 어때? 아수아이는 어때? 그 선수는 이루수예요. 미국에서 이루수 선수의 몸값과 유격수 선수의 몸값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루수 볼 수 있는 사람은 유격수 못 봐요. 유격수 보는 사람은 이루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유격수에서 인정을 받은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만약에 저희 팀이 남아서 1루로 가고 3루에 한동희 또는 김민수 선수가 만약에 펼쳐준다면은 수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물론 이게 막 플레이포스 나갈 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팀에서 지난 시즌만큼 우리가 땅볼을 많이 유도해내 준다면은 과연 롯데가 그것도 성적이 꼴찌 거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성민규 단장이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지션 변경이나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것이냐 수비 위치. 감독님한테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그것도 안 하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저 개인적인 딱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저도 이제 어차피 메이저리그를 할 거면서. 좋아하니까 미국도 야구도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그 미국 야구를 보면 연봉을 보조해주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몸값이 있는 선수들. 네. KBO 리그에 이제 단장이 되었으니까. 시도했어요. 네? 네. 시도를 했어요. 네. 네. 이야기 매개 오갔죠. 네. 네. 진짜? 누군지도 네. 알아요. 뭘. 아 연봉을 보조해주면서 트레이드. 아니 모르죠. 저희가 받는 건지 주는 건지를 말씀드릴 수 없죠. 아. 아니 지난 시즌에 롯데가 48승 93패 무승부 3번 있었어요. 3할 4푼의 승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확 떨어져서 뭐 패수가 더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 왜 계획에 몇 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몇 위가 아니라 최소 이 선수들과 함께 시즌을 잘 준비하면 144경기 중에 우리가 이기는 경기를 몇 경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드라이브 투 윈. 144승. How many wins? 144승. 아니 드라이브 투 맞아요. 윈이 근데 이게 네.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대표님께서 캐치프라이즈하게 만드세요. 네. 솔직히 저는 윈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리빌딩이니 어쩌니 전내 만회가 아니라 선수는 야구장 팬들이 오는 거 경기 이기는 걸 보러 오는 거예요. 모든 거 그냥 단 하나예요. 이기는 거.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일 뿐이지만 결국에 시합장에서 야구하는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다 이기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여기서 72승 72패 우리 팀이 포시즌을 나갈 것 같아요. 아니 72패를 벌써 할 거라는 선수한테 제가 말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제가 우승할 거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벌써 몇 패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는 제가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저부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실 그 또 질문이 이 팀은 무조건 잡는다. 뭐 이런 당연한 거죠. 9개 팀 다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 질문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네. 예. 144승 무패를 목표로 하는 팀의 단장을 모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싹 돌려서 이럴 때 이거 아니 봐야지, 타이틀 우리. 나왔어요. 성민규 단장 올해 우리 목표는 144승. 사직을 들끓게 하기 위해서 2020 시즌 성민규 단장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는 누굽니까? 키 플레이어요. 한 한 선수가 명이어서 그런 아니에요. 거지. 한 여러 첫 명이어서. 번째가 강로한. 강로한. 미국에서 인스트럭터리 왔을 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와 어떻게 이런 운동신경을 가진 애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보여준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뭐 어깨라든지 주력이라든지 타격 파워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선수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적을 보다면 어떻게 삼질 많이 먹었냐는 이런 맞아요. 운동신경을 가진 능력에 이런 재능이 저런 폼에 이건 이해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이 선수가 제 페이스를 찾고 경험이 쌓인다면은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다. 터지면 난리 나는 거죠. 터지면 스프링어 되는 거야. 스프링어가 딱 어릴 때 정말 삼진이 많았던 그렇죠. 선수였거든요. 미국에 보면 저희가 스카우트 할 때 거의 그런 위주예요. 잘하고
자질도 좋은데 이미 다 갖춰진 애들은 다 1라운드 빠지죠. 근데 겨우게 하위 라운드에서 정말 운동신경 좋지만 야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없는 선수들이 이제 영입해서 기다리다 터지는 거고. 뭐 강run환 선수도 사실 고승민 선수도 그 지난 신인이고 부상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방망이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동희 선수도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보면은 좀 부담감이 심했다고 해야 되나요? 첫 해, 두째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친다면은 또 뭐 지성준 선수 실제로 한동희 솔직히- 선수는 유격수에 마차도 선수가 서 있으면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정말 잘했어요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될. 아니 고등학교 대회마다 송민규 단장이 시카고 컵스 스카우터로서 모든 고등학교 대회를 다 다녔어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 주임무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가지가 그러니까 않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갔죠. 많이. 네, 그러니까요. 많이 갔죠. 김민수 선수도 있고 김주현 선수도 있고 최민재 선수도 있고 지성준 선수도 있고 다 기대가 돼요 사실.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다 터지면 큰일 나겠는데? 두 분께 네. 정말 궁금한 거, 아쉬운 거. 이거 질문 안 하고 끝나면 아쉬울 것 같다. 저는 사실은 성민규 단장님 보면 옛날부터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랑 단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카고컵스 스카우트 당시 때 시카고컵스로 떠난 아주 많은 그렇죠. 국내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왜 안 됐을까? 그 부분이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첫 그 번째로 부분이 말씀드리고 제일 싶은 아쉬워. 거는 그 이 기자님 쓰신 글을 제가 봤었어. 제가 다 데려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선수들을요. 그리고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코치를 하면서 물론 제 팀에 있었던 선수들은 아니지만 다른 맞아요. 이렇게 그룹에 속해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률적으로 지금 드래프트를 하면 10명이, 11명이 드래프트 되고 연습생이 한 3명이 되면 14명이 들어가요. 여기서 몇 명이 한국 KBO에서 살아남아서 정상적인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아야 3명, 2명. 진짜 한두 한두 명, 명이라고 한두 명인 봐야죠. 것 같은데. 그럼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미국 간 애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숫자 적기 때문에 그걸 확률 따지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생각은 돈을 많이 받고 안 애들로 치면 확률이 그렇게 크게 엇갈리진 않는다고 봐요. 한국에 성공하는 거나 미국에 성공하는 거나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도 확률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실패하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을 호숫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물을 먹여요. 선수들을. 말을 호숫가로 와서 목마르면 마시게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어린 선수들이 왔을 때 그만큼 연습을 시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 마시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네가 마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된 선수들은 성공을 했어요. 추인 선수도 그렇고 김병현 선수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처음에 와서 한국에서는 전부 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됐는데 별로 안 시키네? 난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미국은 새벽 4시 다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시켜도 하니까 성공을 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도 강압적으로 시켜서 컸던 선수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지 찾아다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그 롯데의 겨울 움직임 중에 가장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리그가 아니라 뭐라죠? 가을 마무리 캠프를 가을, 안 가고 예. 상동에서 굉장히 일찍 훈련을 시작했어요. 6시? 맞습니다. 6시 반에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하고 저희가 이제 선수한테 그러니까 그 설문을 돌렸어요. 선수들이 굉장히 진실되게 적어서 줬더라. 뭐 훈련이 힘들었다. 너무 일찍 해서 불편했다. 하지만 그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야 되니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좀 부지런해지는 것 같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마무리 캠프, 가을 캠프를 통해서 선수들이 기량이 발전되는 것도 기대를 했지만 그거보다 가장 기대했던 거는 정신력의 변화. 아침에 웨이트를 하고도 충분히 방망이를 칠 수 있고 굳이 밤에 이렇게 피로하게 있으면 아침에 피곤하다는 걸 몸에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 그 훈련의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도 굉장히 의식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좀 사실 그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저 같으면 밤새고 나갔을 텐데. 아침에. 그런데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아니 빨리 자야 된다니까. 그냥 밤새고 그냥 새벽에 나가죠. 뭐. 근데 제가 기아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기아 있었을 때 밤새고 나가서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자고 한평에 가서 일어나서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3일 한국 야구는 보통 훈련하면 3일 턴이라고 해요. 3일 턴, 3일 하고 하루 쉬고 4일 하고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6일 턴이에요. 그러니까 금토 가면 이제 선수는 이제 잠이 모자라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는 30일 턴을 했어요. 그랬다대요. 쉬는 게 없이 미국 스프링 캠프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가 노는 애들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나가 누가 놀면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6일 턴을 했는데 솔직히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도 있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의식 변화가 있었고 몸소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좋은 훈련 성과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장승아 질문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꿈 과연 현장 감독에 대한 꿈도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더 뭐 올라가서 이제 구단의 어떤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어렸을 때 야구할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고 근데 제가 자질이 없다는 걸 느끼고 코치가 됐었고 코치가 돼서는 저는 감독이 꿈이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근데 마이너리그 코치를 하니까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국에서 감독이 된다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해봐야 뭐 루키리그 감독, 뭐 싱글 A 감독, 더블 A 감독 해봐야 돈이 안 돼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스카우트로 옮기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단장의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한테 꿈을 이뤘어요. 그 때문에 이루고 막상 보니 이제는 감독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졌어요. 굳이 감독님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좋아요. 저는 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사장을 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거 앞서 나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단장은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다면은 이제 롯데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이제 꿈이 됐죠. 이제. 지금 시작부터 반지를 끼고 하고 있어요. 2016년 시카고 컵스 108년 만에 우승 반지. 예. 예. 평상시 끼고 다니진 않아요. 아, 알아요. 예. 그 반지를 롯데 선수단이 지금 성민규 단장이 계획하는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낄 수 있을까요, 다시? 저는 2024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32년 만에 우승이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한국 프로야구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10개 팀밖에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승하기 좀 더 쉽지만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적기 때문에 한 5년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매년 1년 구상은 이미 머릿속에 짜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 뭘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선수를 좀 이렇게 뭐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한 2024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뭔가 한번 우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성 단장이 얘기했지만 루키리그 싱글 A 감독, 더블 A 감독을 해봤자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스카우트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한국 야구단에서 스카우트보다 이군 감독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요. 스카우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팀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야구가 프로야구 또 하나의 숙제거든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기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군 감독이 선수 육성에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다음 옐카의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옐카? 열혈 롯데 팬들에게 예, 뭐 사실 이렇게 좀 살갑게 인사할 기회는 뭐 사실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카메라 보시면서 그냥 이제 2020년 시즌 예. 어떻게 봐달라. 예, 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팬들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이렇게 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팀이 이런데 저런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꼴불견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그냥 무작정 내년에 좀 선수 어렸을 때 되니까는 그냥 지켜보세요 했을 때 그걸 모르시고 지켜보는 것과 우리 팀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랑은 팬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를 하시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있다는 선에서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불러주시면 나가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단장이라는 사람이라서 말만 저렇게 떠들고 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롯데 팬 여러분께 이제 팀이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뭔가 보는 팬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적보다는 성과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적보다는 성과. 근데 그 방향.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10등 했던 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성과는 나기 마련이에요. 9등에도 성과잖아요. 아니 좀 좋은 얘기 좀 합시다. 그 마지막에 자꾸 뭐 나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진짜. 실험들을 가능하게 만든 게 롯데가 10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런 그것도 실험들이 통할 수 있었어요. 단장을 받은 것 자체가 10등이었기 때문에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드라이브 투 윈. 성균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144승을 꿈꾸는 팀으로 롯데를 탈바꿈 시켜주리라 믿습니다. 왜냐? 롯데는 그래야 하는 팀이니까요. KBO 리그를 위해서. 예, 성민규 단장과 함께했던 시간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성민규 단장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롯데 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는데 롯데자이언츠의 주축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모자 5개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법인카드도 꺼내줬어요. 아까. 이게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건데 일단 모자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선수들이 지금 비활동 기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캠프 가기 전에 예예예 뭐 시무식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심식도 안 한대. 시무식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캠프 가는 공항에서 예 제가 하여튼 뭐 예. 아 좀 해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녀에 준하는 그 미남 운영팀장님. 운영팀장 예. 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성민희 단장 2027 롯데자이언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